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체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기체에서 이제 이상기체에 관한 것, 실제 기체, 그래서 반데르발스에 관한 상태 방정식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피부에 있는 NRT, 거기로부터 분자량, 그 다음에 또 밀도를 통해서 분자량을 다시 구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엄의 확산 법칙을 봤었죠.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액체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액체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액체. 자, 그래서 액체는 첫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물이 나오네요. 물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를 할 때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전기 음성도, 수소와 물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다. 산소와 수소 간의 무슨 차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죠? 차가 큽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다? 수소결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있는데, 이 녀석이 직선이 안 되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자, 비공유 전자쌍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간격은 각도는 몇 도? 104.5도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소결합의 특징을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공유결합보다는 작지만 분자간력보다는 크더라. 이런 얘기였고, 그래서 반데르발스 힘보다는 크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끓는 점, 기화열, 비열이 크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것 때문에 얼음에서는 결정구조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물의 성질이 나와 있네요. 자, 성질 몇 가지 특징을 보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온도에 따라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0도씨, 그 다음 100도씨, 그런데 몇 도씨에서 4도씨에서 최소 부피를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인력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최소 부피를 가져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피가 증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얼면 몇 퍼센트? 9%의 부피 팽창이 있죠. 그렇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소 결합 때문에 결정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100도씨가 되면 이제 완전히 뭘로 됩니까? 수증기가 되죠. 잡내를 흡수해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몇 배? 1700배의 부피 팽창이 있습니다. 자, 참조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끓는 점이 크다. 자, 이런 얘기였고, 비슷한 분자량의 물질보다 끓는 점이 어떻다? 높다. 두 번째는 뭐가 크냐? 그랬더니 표면 장력이 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1번. 표면 장력이 뭐냐? 그랬더니 액체가 그 표면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다? 작게 만들려고 하는 성질이다. 자, 이것을 표면 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 사람이 낙하를 할 때, 다이빙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이렇게 떨어지면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 충격이 커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표면 장력에 따른 것. 자, 표면 장력을 나타내는 것은 길이분의 힘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면적분의 에너지가 되고, 자, 표면 장력이기 때문에 조금 나타내는 게 다르죠? 길이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걸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뉴턴 미터분의 뉴턴이네. 또는 이것을 다시 나타내면, 자, 에너지분의 면적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줄퍼보다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건 단위 환산을 해보면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표면장력 현상의 예가 나와 있죠. 소금장이가 물 위에 뜰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늘이 물에 뜨고, 또 표면적을 작게 하기 때문에 외력에 견디도록 물방울이 만들어진다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소결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 어는 점, 녹는 점 똑같은 말이죠. 녹는 점이 높다. 자, 비열과 기화열이 높습니다. 자, 비열도 높죠. 자, 어는 점도 높고. 그 다음에 뭣도 높더라? 비열도 높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의 단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물의 화학적 성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어요. 화학적 성질. 자, 그래서 첫 번째, 열을 받으면, 자, 우리가, 열을 받으면 이런 열을 어디서 받느냐면, 용광로에서 그래. 용광로에서 재련해가지고 물이나 철을 녹이죠? 그러면 철과 물이 접촉하면, 잘못하면 이제 폭발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이때,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2000도씨에서 약 3% 정도 분해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첫 번째. 자, 금속과 반응해요. 반응하는데, 특히 어떤 금속? 1A족이 뭡니까? 알칼리 금속이죠. 2A족 그러면 알칼리 토금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A족, 그리고 2A족, 그리고 어떤 것? 철과 반응해서 뭘 만들어내더라? 수소를 만들어내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두 개의 뭐하고? 나트륨과 소듐과, 그리고 그 다음 물하고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이렇게 넣었더니 뭐가 됐습니까? 두 배의 NaOH가 되고, 여기 두 개가 있어야 되겠네요. 플러스 수소가 나왔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철이 나왔어요. 세 개의 철과, 그 다음 물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뭐하고? 그랬더니, 자, 이럴 때는 이제 뭐가 됐어요? FeO4가 되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더라? 4개의 철이 나오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비금속과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첫 번째 뭐냐면 저결된 탄소하고 플러스 뭐가 나왔어요? H2O를 했더니 이것이 일산화탄소와 뭘 만들어내더라? 수소가스를 만들어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저결된 탄소는 어디에서 사용되느냐면, 가령 용광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화철이죠. 요 녀석하고 뭐하고 탄소하고 했더니 철이 나오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자, 이때 요게 뭐냐면 코어쿠스예요. 그래서 코어쿠스 같은 것을 쓰면, 코어쿠스는 뭡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석탄으로 만든 수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때 만들어진 요것은 공업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석유화학의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탄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가스라고 하느냐면 수성가스라고 하더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가스? 수성가스다. 자, 이렇게. 그래서 수성가스는 여러 가지 공업용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산화물과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과 금속산화물 이렇게 나와 있죠. 가령 여기에 나와 있는 CaO는 가령
무엇에서 만들어지느냐면 가령 석회석에서부터 만들어져요. 석회석을 가열해 갖고 분해를 하면 이 녀석이 뭐가 되느냐면 이렇게 돼요. 가열하면 탄산가스가 날아가죠. 플러스 CO2가 돼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점토하고 섞으면 시멘트가 되고요. 이대로 사용을 하면 생석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물을 주면 발열을 하면서, 자, 여기를 조금 뒤로 넘길게요. 이렇게 돼. 수산화칼슘이 되는데, 이 수산화칼슘이, 자, 여러분들 이제 트랩항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이 광물질로 하면, 우리가 운동장에서 석회줄로 하얀색 금을 긋죠? 선을 긋죠? 이것을 소석회라고 해요. 그리고 요 녀석은 이제 가령 시멘트 같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광물이 붙습니다. 한 열 몇 종이.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냐면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굳는 메커니즘이 되기도 해요. 그것도 역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굳고 응결이 되고 뒤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결정수가 붙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뭐가 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석회라고 하죠. 콘크리트가 내구연한을 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중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상식으로 콘크리트는 무슨 성인데, 자, 이렇게 굳으면 알칼리죠. 알칼리인데 이 녀석은 어떤 적 성질이냐면 취성적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다? 잘 변형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힘을 받으면 변형이 생겨서 파괴가 되기 쉬워요. 매우 위험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뭐라고 합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 reinforced 콘크리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속에다 철근을 넣었다 이런 얘기예요. 철근을 보강했어요. 그런데 이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참조로. 그래서 부식을 방지하는데, 자, 뭐가 됐습니까?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하고 결합을 하면 알칼리성이 소실이 돼요. 자, 참조로 그냥 봐두시기 바랍니다. 알칼리가 소실이 되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중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령 청계천 고가도로를 허물었다. 또는 고가도로가 노후화돼서 허물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뭐가 되었어요? 중성화되어서 철근이 백은된 철근이 녹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참조해 두시고, 어쨌든 이렇게 생석회 금속산화물과 뭐하고 물하고 반응을 하면 뭘 만들어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알칼리성을 만들어낸다. 자, 요것이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것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물과 비금속산화물이 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뭐하고 이산화황과 그 다음에 물하고 접촉을 했어요. 자, 이산화황이 아니라 삼산화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을 뭐라고도 합니까? 삼산화황을 무수황산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지고 황산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자, 비금속 산화물과 물하고 했더니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산성 산화물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산성 수화물이. 자, 그 다음 수산화물과 결정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금속인데 수화됨으로 인해서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되는 것들이 있고, 가령 황산거리 같으면 다가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이 수화가 되면 청색으로 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결정수라고 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탄산나트륨에 뭐라고? 물이 붙더라. 그래서
뭐 이런 과정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물 분자가 붙기도 합니다.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수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 콘크리트 같은 것이 될 때 이 뒤에다가 여러 개의 물 분자가 붙어요. 그래서 강도가 발현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하이드레이트예요. 결정수를 가지고 있는 결정을 뭐라고 한다? 하이드레이트라고 한다. 그리고 무수물, 물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반대로 언하이드레이트라고 한다. 자, 그런 용어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이드롤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물을 첨가해서 뭐가 일어났어요? 분해가 일어난 과정을 또는 가수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수분해의 대표적인 것이 염화주석이 나와 있는데요. CL2에다가 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반응이 되어야서 측정을 해봐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이 진행될 것인가는 자, 이론적으로는 알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외워두세요. 그래서 SnOH에다가 뭐가 붙었다? CL이 붙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염산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염화수소가 보통 HCl, 염화수소라고 그러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 정도 가수분해 그 다음에 하이드레이트 결정수 수화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산화물과의 반응에서 금속 산화물과 반응을 하면 뭐가 되고 염기성 수화물이 되고 그 다음 자, 물과 비금속성이 되면 산성 화합물이 되더라.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물과 화학공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질오염이 큰 물질. 자, 물에서 이제 환경에서는 수질오염이 큰 물질들이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 물속에는 다양한 생물체가 살고 있고 적정한 뭘 가져야 돼요? pH와 그리고 어떤 것? 산소 농도 그리고 온도를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보통 pH는 얼마에서 수질 기준에서는 보통 5.8에서 8.5를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적정한 pH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되는데 자, 산소 농도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또 어떻게 돼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 속에서 산소나 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는데 특히 산소의 공급에서 만약 기름막을 형성을 하거나 또는 세제가 거품으로 막거나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햇빛도 차단하게 되고 산소의 투과도 차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염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산소 소모량이 큰 물질, 그 다음에 이제 병원균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죠.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 그 다음 비료와 같은 식물 영양물질, 자, 유기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축산 폐수 또는 생활 오수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유기합성 물질, 그 밑에 무기합성 물질, 기름, 그 다음 방사선 물질, 침전물, 열 등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산업폐수도 대표적으로 이제 중금속에 의한 오염이 산업폐수가 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 그거 하나 기억을 합니다. 중금속의 오염 사례에서 카드뮴은 자, 이제 이것도 일본에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일단 카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온에 따라서는 숨이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따이 병이다. 아프다 이런 얘기입니다. 뼈를 수질 정도로 무지하게 아픈 병이 카드뮴 중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온에 따른 것을 무슨 병? 미나마타 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중독에 따른 병증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유해물질의 발생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것은 물과 관계된 건 나중에 우리가 무기물을 다 하고 나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열오염이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화력발전소나 어디에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물을 냉각수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냉각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변의 하천의 온도를 높였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열오염이다.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수생식물이 변화되고 또 한 가지 수중 미생물이나 물고기의 종류가 달라지고 그 다음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밀도 차이가, 온도가 높아지면 이제 가벼워지니까 밑에 가라앉았던 물질들도 위로 부상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어떤 것? 자, 인산염. 나 또 뭐 또? 질산염. 그런데 자, 이런 것이죠. 자, 질산이라고 하는 것, 질소라고 하는 것은 자, 단백질 구성 원소죠. 그 다음에 인산은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DNA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핵산을 구성하는 데 주요한 요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것, 미생물을 증식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 같은 것, 하천을 관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종말 처리장 같은 데서 총 인량, 총 질소량 같은 것을 규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래서 조류의 번식을 증대시킨다. 그래서 여로에 따른 피해 예방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어떻게 됩니까? 방류되는 냉각수의 온도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을 희석시킨다든가 아니면 냉각탑을 사용을 한다든가 등에서 온도를 낮춰서 방류하겠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에 관한 것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것, 수소결합에 따른 것, 그 다음에 표면장력을 갖는 것, 그리고 물의 화학적 성질에서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금속, 그 다음 철과 화학 반응에서 뭘 발생시킨다? 수소를 발생시킨다는 것.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액편이 나와 있네요. 용액편. 용액편 조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보고 자,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 용액. 을 봅니다. 용액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가령 우리가 흔하게 보는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액체와 고체의 혼합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설탕물, 그 다음에 소금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또 기체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공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용액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 그랬더니 자, 뭐가 있습니까? 용매와 용질이 있고 용액이라고 하는 것 항상 자, 녹는 물질을 뭐라고 하고? 용질이라고 하고 그렇죠? 녹이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용매라고 한다. 그런데 이 용질과 용매흡이가 어느 부분에서나 똑같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용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균일한 농도를 갖고 있는 혼합물을 뭐라고 하느냐? 용액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분자와 분자가 서로 뭘 하게 되었다? 각각 용매분자들 사이, 용질분자들 사이의 상호작용보다 이 녀석들 간의 상호작용이 더 컸을 때 용액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거기에 나와 있죠. 두 번째에 나와 있는 말처럼 용질 입자와 용매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개개 용질 입자 사이, 그 다음에 용매 분자들 사이의 작용력보다 강할수록 뭐가 형성이 된다? 용액이 형성이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용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랬더니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균일하게 녹아 들어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용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수화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이드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용액에서 용질 분자가 물 분자에 의해서 에워싸지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용질 분자, 녹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주변을 물 분자가 감싸는 현상을, 에워싸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하이드레이션이라고 한다. 참조해 두시면 되겠고, 이것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는 속도의 영향 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결국에 녹인다는 것은 하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서로 접촉하는 면적이 클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에 화학 반응도 비슷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는 뭐다? 표면적이 클 수 있도록 한다. 표면적이 크다는 말은
이것이 어떻게 되기도 하고 표면이 거칠기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입자가 가늘면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면 비표면적이라고 하죠. 표면적이 크면 어떻게 된다? 용매 분자하고 접촉 면적이 커서 빨리 녹는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뭘 해주면 교반, 에지테이트, 저어준다 이런 말이죠. 저어주면 용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일반적으로 뭐가 상승함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면 자 용매 분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표면적을 크게 한다든가 또는 교반을 크게 한다든가 또는 온도를 높여주면 잘 녹더라. 자 이런 얘기고요. 자 용액의 종류에는 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뭣도 있고 기체 그 다음에 액체 용액도 있고 그리고 뭣도 있다? 고체 용액도 있다. 고체 용액 같으면 대표적으로 이제 합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체 용액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령 물, 공기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여러 가지가 균일하게 섞여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체 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액체 용매 속에 고체를 녹였다든가 또는 다른 액체를 녹였다든가 또는 기체를 녹여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고체 용액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합금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것보다 이제 이런 것은 서설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용해도다 이런 얘기죠. 자, 용해도의 첫 번째 용해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정의를 봅니다. 자, 첫 번째 불포화, 포화, 과포화 용액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불포화 용액, 그 다음에 포화 용액, 그 다음에 과포화 용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죠.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녹일 수 없는 상태의 용액을 뭐라고 해요? 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하고 같으냐면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녹는 속도와 그러니까 뭐예요? 정상 상태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용해 속도와 뭐가 이것이 녹았다가 다시 결정화됩니다. 이것을 이제 석출이라고 하죠. 석출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 같다 이런 얘기. 양쪽으로. 이럴 때 뭐라고 한다? 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러니까 녹일 수 있는 것의 농도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빠르다? 녹는 속도가 빠르다. 뭐보다? 석출 속도보다. 자, 이것을 불포화 용액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화 상태를 이뤘다가 자, 온도가 높은데 거기서 조금 탄력을 받아서 자기가 녹을 수 있는 함량보다 조금 더 녹였을 때를 뭐라고 해요? 과포화 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자,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조금만 온도를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녹는 속도보다 뭐가 빠르다? 석출 속도가 빠르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과포화 용액이라고 한다. 자, 이것은 뭐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자,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고체의 용해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체의 용해도, 액체의 용해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퍼센트 농도와 용해도와의 차이를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일단 뒤에 이제 농도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여기서 일단 고체의 용해도죠. 자, 첫 번째 뭐냐 그랬더니 자, 물에 대한 고체의 용해도는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 질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물에 대한 용해도입니다. 용해도에서 용매가 뭐다? 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물. 자, 부피로 얘기를 하면 온도 변화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뭘로 했어요? 질량값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물 100g에 녹는 용질의 최대 질량 이렇게 돼 있어요. 용질의 최대 질량을 뭐라고 한다? 용해도라고 한다. 자, 요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물 100g입니다. 왜냐하면 퍼센트 농도를 얘기를 할 때는 용액 100g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액 100g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용매 플러스 용질이. 그러니까 의미가 어떻다?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자, 고체가 녹아요. 고체가 액체에 녹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도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유도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에너지가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쉽게 자유도가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고체 용해도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흡열이란 말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물의 온도를 증가시키면 뭐가 증가한다?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액체에 녹아 들어가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비압축성 유체죠. 그러니까 압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그래서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압력 영향은 받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용해도는 용질과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용질과 용매에 따라 다르다. 자, 그래서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는데, 자, 그것은 어떤 물질의 용해도와 온도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 용해도 곡선상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런 거죠. 선이 있다. 자, 뭐가 있고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용해도 그람수다 이런 얘기죠. 물 100g에 대한 어떤 것? 녹는 그람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온도에서 보면 이것이 용해도가 되는 것이고, 자, 이보다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석출이 된다든가 또는 과포화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보다 낮다는 얘기는 불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점은 뭐다? 포화. 그 다음에 이 이상 녹았다는 것은 무슨 상태를 얘기하고? 과포화 상태를 얘기를 하고, 만약에 밑에 상태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불포화 상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곡선상의 위의 점은 뭐다? 과포화, 밑의 점은 불포화, 그리고 선상에 있는 점은 포화 상태를 의미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물질 간의 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전기 음성도 차에 의해서 극성 물질은 무엇에 녹는다? 극성 용질은 극성 물질에 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끼리끼리 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극성 용질은 극성 용매에 녹는다. 그 다음에 무극성 용질은 어디에? 무극성 용매에 녹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뭔가를 녹일 때 뭘 찾아봐야 됩니까?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자, 이것을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무극성이라고 하지 않고 비극성이라고 그러죠. 비극성 용질의 용매에 녹느냐. 자, 이거 잘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용매예요? 극성 용매죠. 그러니까 대칭적인 것, 비극성은 잘 못 녹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 작용기에 관한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재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재결정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자, 이런 얘기죠. 과포화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포화 상태를 만드는 상태에서
온도를 낮춰버리면 요만큼 뭐가 나와요? 용질이 다시 고체로 나오겠죠. 이것을 재결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 뭐가 커야 되느냐? 용해도 변화가 커야 됩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크다. 자,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럴 때 가령 소금 같은 것에 불순물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금은 안 되고, 왜냐하면 소금은 용해도 변화가 크질 않아요. 물에 녹였을 때 온도에 따른 변화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령 어떤 물질이 있는데 색소 같은 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용해도가 증가하죠. 그랬을 때 온도를 낮추면 다시 석출이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용해도가 작은 물질은 석출이 안 되겠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용해도 변화가 큰 것일 때 무엇의 의미가 있다? 재결정의 의미가 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포화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용해도로 비로 하는 거 나와 있는데, 이것은 비례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니까 꼭 문제 풀이 때 보면 되겠지만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겠네. 자, 그래서 아니면 암기 자신 있는 분은 암기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 것은 100 플러스 용해도분의 용해도 곱하기 뭐다? 100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액체 용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액체 용해도에서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자의 극성, 또 그 다음에 뭐냐면 분자 간력에, 분자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또 분자의 구조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래서 상호 용해도 표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분과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곡선이 나와 있네요. 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비율을 나오는데, 그래서 자, 곡선박은 어떻게 된다? 서로 녹아서 단일상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용해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안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층분리가 일어났다. 녹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선상에서는 자,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층분리가 일어나는 시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일어난다? 백탁이 일어나더라.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선 안은 완전히 층분리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2층으로 존재하게 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추출상과 추잔상이다 이렇게 나누죠. 애기 적을 때 추잔상 남아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체의 용해도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고체 용해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다? 극성 물질은 극성 물질과 대응을 한다. 자, 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죠. 극성은 극성끼리, 비극성은 뭐끼리? 비극성끼리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재결정은 뭐가? 용해도 변화가 클 때,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클 때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체 얘기를 해보자고요. 기체의 용해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체의 용해도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헨리의 법칙이죠. 자, 기체의 용해도. 자, 첫 번째, 기체는 용해될 때 기체 분자들 사이의 인력에 극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에너지 변화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기체와 기체가 섞일 때는 에너지 변화가 거의 없는데, 자, 용매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낮아지므로 기체가 액체 속에 녹아 들어갈 때는 무슨 과정이냐면 발열 과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자유도가 높다가 용액 속으로 만약에 녹아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도가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방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기체의 용해는 무슨 과정? 발열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낮췄을 때 잘 녹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발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온도 상승에 따라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자, 고체의 용해도하고 다르죠. 기체의 용해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콜라나 사이다는 어떻게 됩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상온, 특히 여름 같은 때 해놓으면 탄산수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맛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극이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헨리 법칙이 나와요. 자, 헨리 법칙 정의를 봅니다. 첫 번째, 무슨 용액에서? 묽은 용액에서 일정한 온도에서 일정한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일정량은 뭐에? 그 기체의 부분 압력에 비례한다. 자, 그래서 결국에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비례하느냐? 그러면 자, 이런 말이죠. 무엇에 비례한다? 그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에 비례한다. 이 얘기죠. 그렇죠? 단, 뭘 때? 온도는 일정할 때. 자,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자, 농도라고 하는 것은 자, 뭐하고? 헨리상수하고 그 다음에 압력의 곱과 같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헨리의 법칙이 잘 적용되는 기체는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 자, 무극성 분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칙이 적용되는 기체. 적용되는 기체는 어떤 것들이다? 무극성 분자들이다. 그리고 그럼 잘 적용되지 않는 기체는 자, 이런 얘기죠. 극성 분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무극성 분자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 그대로 이원자 분자들 H2나 산소나 또는 질소나 또 어떤 것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다음 극성 분자들은 이제 물에 잘 녹는다 이런 얘기죠. 물이 뭐이기 때문에 극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NH3 이것은 뭐 엄청 잘 녹는 것이고 HCl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 적게 녹지만 어쨌든 HCl 또 뭐가 있다? SO3 등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디귿번 자, 요거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무엇에 따라서 자, 기체의 용해도니까 압력과 그 다음 용해도가 관계죠. 압력에. 그래서 압력에 따라서 뭐가 증가한다?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자, 이때 여기는 뭐가 표시되느냐면 질량이 표시되는 것인데 만약에 이 용해도를 자, 압력이죠. 뭘로 표시를 하면 부피로 표시하면 압력이 가해지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어차피 일정하다라고 표시를 한다.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시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체의 용해도 그 다음 기체의 용해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의 그 농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의 그 농도는 다음 시간에 하면서, 다음 시간에 용액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평형상수하고, 그래서, 무기물까지,
빠르게 진행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도를 높여서 그리고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얘기들을 얘기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